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저는 진료할 때 장기간 약물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명,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환자에 수개월 이상 약을 처방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처방합니다. 물론 돌발성 난청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할 때는 위보호제가 필수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특히 귀 건강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입니다. 어렸을 적 이발소나 목욕탕에서 머리 깎거나 목욕 후에 바랐던 요구르트의 추억, 다들 있으시죠? 요구르트는 프로바이오틱스일까요? 요구르트의 주된 성분인 유산균은 젖산을 생산하는 균으로서 살아서 장까지 도달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에 포함될 수 있는데 대부분 위에서 강한 위산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예전 광고 기억하시죠? 제품명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닥터 캡슐이라는 제품처럼 캡슐에 쌓여서 장까지 전달하는 요구르트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주된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주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조절하여 건강을 돕습니다. 장 건강 개선을 통해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완화시키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며 비타민 B, K의 합성을 돕고 미네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장, 뇌 축을 통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넘어 귀 건강, 특히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뇌, 장 축을 넘어 뇌, 장, 귀 축이라는 개념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바이오틱스의 장기 복용이 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원리는 만성 염증의 감소와 면역 조절입니다.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을 포함한 네 기관은 염증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에 의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전신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결국 뇌세포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또한 장내 미생물은 혈액을 통해 뇌신경과 연결된 전정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이나 어지러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뇌의 혈류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소개해드린 논문은 장내 미생물과 뇌 사이의 상호작용인 장뇌축에 관한 최신 지견을 다룬 리뷰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뇌뿐만 아니라 뇌의 병리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증가하는 경우 이들이 생성하는 독소가 뇌에 침투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와 DNA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성적인 소음 노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키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귀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의 염증 증가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가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소화삼출성 중이염의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110개의 장내 미생물 유래 대사산물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중이염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는 유전자와 관련되고 이러한 대사산물은 중이염의 발병과 회복에 중요한 경로를 조절하는 474개의 마이크로 RNA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대사산물은 중이염과 관련된 핵심 유전자 및 마이크로 RNA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물론 임상이나 동물 실험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중이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제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이들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중이염까지 예방되면 참 좋겠네요. 세 번째 논문은 장내 미생물 조절이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중이염과 같은 다양한 귀질환들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검토한 리뷰 논문입니다.
연구자들은 대표적인 귀 질환들인 감각신경성 난청, 급성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그리고 이명의 예방과 치료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저자들은 항생제를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 항생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저용량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병행하는 것이 임상 결과가 더 좋고 부작용이 적으며 프로바이오틱스가 탄수화물을 분해해 만드는 단수의 지방산은 달팽이관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도록 도와 청력 손실을 예방하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생성해서 귀에서 과도한 신경 활동으로 인한 이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연구들은 어디까지나 프로바이오틱스의 귀 건강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기대한 만큼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창을 갖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물론 나에게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적정량 복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 좋은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므로 치료가 끝난 후 또는 간격을 두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반드시 보충하여 뇌, 장, 내이축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소음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하므로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귀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셋째, 목적에 맞는 적절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이염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균인 페럼구균을 억제할 수 있는 살리바리우스균이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명 완화를 위해서는 비피더스균 계열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난청의 예방을 위해서는 락토바실루스균 계열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에 좋다고 맹신해서 무조건 과다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과다 복용 시 장내 미생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가스 생성으로 인한 복부팽만, 오히려 설사나 변비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입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유익한 균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균이 유입되는 것은 폐혈증이나 국소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겠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여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과다하게 만들어 뇌, 장, 내이축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뿐만 아니라 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리드렸습니다. 옛말에 밥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장 건강을 포함한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먹는 식사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결국 특별한 약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김치에 풍부한 락토바실러스균을 섭취해왔습니다. 락토바실루스는 난청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짜거나 맵게만 안 드신다면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 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참, 김치찌개를 끓이면 균주가 죽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소중한 귀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